송영경제연구소 정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불평등의 심화, 대안을 모색하다 이렇게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는 4개로 나눠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 한국 불평등의 특수성과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불평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대안을 찾는 이렇게 4가지 구조로, 4가지 과제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건 다 여러분 느끼고 있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느끼고 있고, 이건 뭐 참 여기 받아들이기 여러 가지 참 힘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하려면 통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지니계수, 노동소득 분배율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런 게 통계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과세 자료를 이용해서 상위 1%, 0.1%, 10% 이런 사람이 소득이 얼만큼 집중되어 있느냐 이런 통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피케티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한 5년 전쯤에 21세기 자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쓴 책이 나왔죠. 그게 이제 굉장히 막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미국판은 하버드 대학 출판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뭐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팔렸습니다. 책도 엄청 두꺼운데, 그런데 끝까지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고, 저는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책이 아주 훌륭한 책이다. 그리고 뭐 선전은 마르크스보다 더 위대하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 아주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불평등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게 불평등이라는 게 소득 불평등만 있는 게 자산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나 뭐 금융자산. 이건 더 심각할 건데, 여기는 뭐 거의 통계가 더 없어요.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이건 뭐 우리가 언급하기는 어렵고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지니계수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니계수는 여기 이제 가계 동향 조사라 하는 이 통계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가계 동향 조사는 굉장히 오래된 통계입니다. 한 뭐 4, 50년 된 통계가 돼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본 통계인데, 이 통계가 아주 형편없어요. 저희들이 좀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통계를 갖고 이 지니계수를 만드니까 지니계수가 잘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우리 한국의 지니계수는 거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통계청이 알으니까 뭐 신지니계수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래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지니계수는 우리가 한 0.34 정도 돼요.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적은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숫자면 우리가 프랑스, 독일 정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요 통계가 이제 아주 좀 이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 계정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의 특수성이 있어요. 한국은 다 알다시피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영업자의 소득은 그 자본소득하고 노동소득하고 혼합돼 있어요. 이걸 혼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은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과 자본이 가져가는 몫을 비율을 해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좀 커지거나 좀 많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으면 그래도 뭐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경제가 좀 분배 구조가 나쁜 거 아니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OECD에서도 이 자영업자 소득을 좀 이렇게, 자영업자 소득은 자본소득하고 노동소득하고 합해 있으니까 이걸 좀 잘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통계를 만들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각국마다 상황이 틀리고 자영업자 상황이 틀리고 해서 결국은 노동소득 분배율도 어떻게 국가 간 비교라든가 어떤 신뢰성 있는 우리 분배 구조를 알 수 있는 통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케티 방식을 이용합니다. 근데 피케티 방식마저도 우리가 이제 조세 제도가 좀 부실하고 그래서 조금 작성하는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근데 잠깐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빠지면, 이 가계 동향 조사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서 이건 통계로서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한 10년 전쯤에 한국은행, 통계청, 금감원 해갖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통계로 가계금융복지조 통계라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같이 쓰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말쯤인가에 이 가계동향조사를 없애겠다고 보도자료를 정부가 냈어요. 내고 이제 앞으로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갖고서 이제 통계를 좀 보겠다. 이게 어떤 기회에 나오냐. 신문 보면 뭐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이런 거 가끔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폐지하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2018년 제가 가끔 통계를 들어가 보니까 2018년 초에 이 통계가 또 발표가 돼요. 왜 이상하다 하더니 좀 있더니 이제 통계청하고 청와대가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렇게 경제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했다고 하려면 이제 이렇게 불평등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평등을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통계가 이건데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애기로 한 걸 보니까 좀 개선되는 듯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발표하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라니까 뭐 없앴다고 했다가 이제 여기 발표했는데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진 게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우연히 좋아진 게 쓰레기 뒤지다 보니까 좀 좋아졌고 다음에는 당연히 나빠지겠죠. 뭐 이게 신뢰가 전혀 할 수 없는 통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잘못 만들었다 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통계청. 싸움이 붙은 게 일방적으로 이제 통계청, 이 황수경, 통계청장이 혼난 거죠. 그러다가 뭐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 통계가 좀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언론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게 아니다. 뭐 이걸 좋게 그러니까 뭐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붙어갖고, 이 당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마 장하성, 실장 요새 뭐 법인카드 쪼개는 거 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통계청장을 강신욱으로 인해 8월 달에 경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가계동향조사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계속 지금 쓰레기 갖고 통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에서 굉장히 통계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건 뭐냐면 통계는 기초 통계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신뢰할 수 없는 통계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통계 설명하려면 별로 아는 사람 없을 텐데 저같이 이제 오래 젊었을 때부터 경제를 한 사람은 이게 처음에 생긴 게 도시근로자 동향조사예요. 가계동향조사. 그러니까 도시근로자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실업자, 농민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못 사는데 도시에서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고 조사하는 거고 또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은 자기가 좀 소득을 숨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 지극히 참고지표로만 써야 할 통계인데 이걸 갖고 뭐 진위계수도 만들고 뭐 정책이 잘 됐네 못 됐네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부도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일찍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 이제 한국 불평등 구조는 좀 이따 볼 건데 지금 그나마 신뢰성 있게 만든 게 이제 김낙령 교수라는 분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까지 포함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통계에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구세청 통계를 썼기 때문에 과세되지가 않는 주택 임대소득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까지 포함된 2010년 통계,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2010년 이후에 통계가 다른 기관에서는 나온 게 있는데 없어요. 김낙령 교수만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때 통계를 만들 때도 국세청에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뭐 친구 국회의원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이런 걸 받아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메워 갖고서 겨우 만든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위 0.1%, 1%, 10% 집단의 소득 집중도가 4.46, 12.97, 48.05가 나옵니다. 이건 다음 표를 본다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금융소득이 포함된 거고 괄호 바깥에 있는 게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은 왜 어렵냐면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 예전에는 4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소득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리과세만 돼서 끝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는 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렵게 여기 많은 추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신뢰할 수 없지만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 나온 통계 중에서는 현실성이 있다
이 통계는 뭐냐면 이 통계 수준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상위 0.1%가 7.5%의 소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죠. 근데 한국은 4.19, 이거 포함하면 4.46. 한국은 0.1%는 상대적으로 뭐 영국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미국보다는 많이 괜찮고. 근데 상위 10%는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는 요 48%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보다도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보다는 좀 괜찮은 편이고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는 소득 집중도가 훨씬 높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통계를 갖고 한번 이 경계소득, 평균소득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2010년에 20세 이상 3,700만 명을 기준으로 만든 통계예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뭐 일하는 사람, 일 없는 사람, 뭐 노인,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니까. 이 모든 국민,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을 포함해서 하면은 2010년이 이제 평균 소득이 1,683만 원이에요. 근데 2010년 통계, 19년 통계를 좀 대충 봐야 되잖아요. 짐작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분배 구조,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2010년 대비 2019년에 GNI라고 국민 총소득이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보면 46%를 증가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모든 소득이 한 46% 정도 외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은 2,45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국민의 평균 소득이 한 2,500만 원 내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하는 사람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상위 1% 경제소득. 요 소득을 넘으면 상위 1%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2019년 추정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연간 1억 8천 정도를 된다. 연간 1억 8천 정도를 번다면 상위 1%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이건 보통 세전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 10% 경제소득은 한 6,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6,500만 원 연간 번다면 내가 상위 10%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 소득이 많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6,500만 원 정도 벌어서 내가 상위 10%에 들어갈까? 6,500만 원 버는 사람 꽤 많잖아요. 공무원도 조금 고참 공무원 정도 되고 은행원 웬만한 좀 어느 기업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6,5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상위 10%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가를 다른 데로 이제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통계는 이게 상식적으로 또는 이렇게 경제의 흐름에 봐서 맞아야 되거든요. 통계라고 나왔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기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거시경제로 볼 때 한국 경제의 전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국민소득 기준에서 2019년 임금 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3,7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소득자는 자영업자보다 소상공인보다 소득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실업자는 포함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이게 2,500만 원이고 3,7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명을 쭉 세워놨을 때, 그러니까 소득 받는 사람 딱 중간에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평균 소득보다는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앞에 위에 있는 상위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이 소득을 많이 가져가니까 여기 순서대로 세워놨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내외일 것 같아요. 이것도 통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보고 추정한 겁니다. 이건 뭐 정확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무직자, 뭐 이런 사람들, 고령자 이런 걸 포함하면 평균 소득은 굉장히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 빨간 글씨를 쓴 2,500만 원 이런 것들이 대략 이렇게 볼 때 크게 어떤 방향성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불평등 상황 이런 것을 대략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상태 어디 정도의 소득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런 통계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소득 집중도 통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WTID 월드 탑 인컴 데이터베이스라는 약자인데 요건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이게 피케티가 박사가 운영하는 프랑스에 있는 사이트예요. 월드 WED인가 이렇게
WID, 즉 그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월드 이니퀄리티 데이터베이스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 가면은 그냥 통계를 이렇게 각국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건 정부에서 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평등 통계를 연구한 걸 여기다 내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주요국들이 쭉 나오는데 통계들이 비어 있는 게 많아요. 이건 뭐 이렇게 공식 기관이 아니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것도 뭐 엄밀한 의미의 비교는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어떤 소득 집중도 현상의 상황이 어느 상황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